테슬라 소식입니다. 트위터 AI 프로젝트 추진 속도. 최근 인공지능 위험성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의 속도를 낸다. 1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엔가젯 등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데이터 센터 내 사용 목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1만 개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달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원 2명을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 GPU를 사들이는 등 AI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엔가젯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머스크가 AI 사업에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GPU에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트위터 AI 프로젝트는 착수 초기 단계로 근래 화두인 오픈AI 챗GPT 같이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한 생성형 AI 모델 작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트위터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광고 수익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머스크는 AI의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관련 사업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에서 AI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해달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 공동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가입자 200만 돌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애플페이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11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페이 가입자 토큰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전체 가입자 중 이용률은 60%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말기 보급이 아직 미흡하지만 애플페이 가입과 이용률은 간편 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애플페이 도입으로 현대카드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최근 금융시장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선결제 후지불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를 시범 출시했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이용자가 최대 $1,000까지 먼저 결제한 후 최장 6주 동안 구매 대금을 사회로 나눠 납부하는 할부 금융 서비스다. 현재 애플이 선정한 일부 고객이 사용 중이며 정식 서비스는 수개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페이 레이터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첫 금융 서비스로 이전에는 금융사와 제휴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애플은 2012년 디지털 지갑인 월렛을 출시한 이후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애플페이 레이터의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애플페이 상륙에 9년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애플페이 레이터 도입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팩토리 챗GPT MS 에저톤 개최. 인공지능 팩토리가 주최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챗GPT MS 에저톤이 오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업무 효율화,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챗GPT 관련 프롬프트, 확장 앱, API 기반 서비스를 만드는 해커톤으로 진행된다. 챗GPT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 팩토리는 챗GPT 해커톤의 후원사도 모집하고 있다. 챗GPT 해커톤 참가자와 후원사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인공지능 팩토리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5월 2일 후원사 주제별로 우수 서비스 개발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6개 팀에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 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저톤과 동시에 챗GPT 러닝데이가 진행된다. 챗GPT에 대해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 러닝데이에서 제공되는 강의를 통해 챗GPT의 기본 개념부터 개발,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다. 강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및 AI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다.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그리고 커뮤니티 기트허브 코파일럿과 빈 AI로 코딩 생산성 높이기 챗GPT의 날개를 달아줄 랭체인. 챗GPT와 어주어가 만났을 때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의 챗GPT 실무 사용기, 오픈 API를 활용한 연구원의 업무 효율화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챗GPT는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대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월가. 이커머스 기업 최선 우주 꼽아. 아마존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자 월가는 아마존을 이커머스 기업 최선 우주로 꼽았다. 9일 CNBC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올해 2분기 S&P 500 최선호 종목을 제시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아마존을 이커머스 기업 가운데 최선호주로 선정했다. 월가 전문가 75%가 아마존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추가 상승 여력을 30% 안팎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직전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감원 조치에 이어 지난달 9천 명 추가 감원을 발표한 점이 향후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브라이언 노악 모간 스탠리 연구원은 지난달 감원 발표가 향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마존은 이를 통해 오즈 에비타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격히 사세를 팽창했던 빅테크는 지난해부터 고강도의 인력 구조 조정을 벌이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비용 절감과 수익 방어를 위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줄여온 것이다. 한편 최근 6개월간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된 인력은 약 53만 8천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UBS에 이어 가장 많은 인력을 내보낸 기업은 아마존이며 이어 메타, 엑센추어,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덱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집계됐다. 구글 소식입니다. 생성 AI 뼈대는 여기서 시작했다. 구글 트랜스포머. 챗GPT 열풍 속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현재. 지금이야 오픈 AI가 생성 AI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오픈 AI에 앞서 생성 AI의 씨앗을 뿌린 회사는 따로 있다. 지금 시장에 나온 생성 AI 기술은 기본적으로 구글이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구글은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통해 GPT의 기반이 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시했다. GPT의 T도 이 트랜스포머에서 따왔다. 논문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다양한 생성 AI 기술의 뼈대를 그려볼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트랜스포머는 문장 내 단어 사이의 관계를 수월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답을 내는 지금의 생성 AI 모두가 여기서 파생됐다. 구체적으로 어텐션으로 불리는 방식이다. 어텐션 방식은 기존의 순환 신경망의 단점을 개선했다. RNN은 순차적으로 시퀀스 각각을 따와 연산하면서 연산량 증가 문제나 시퀀스에 담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텐션 방식은 문장을 병렬로 번역해 서로 거리가 떨어진 단어까지도 연관성을 알아내 이해 능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긴 문장을 써도 생성 AI가 이를 해석해 답변을 내는 것도 이 덕분이다. 널리 알려진 GPT-3과 버트가 대표적으로 어텐션 방식에서 파생된 모델이다. 2018년 10월 발표된 버트는 양방향으로 자연어를 분석한다. 여기서 방향이란 문장을 읽어나가는 순서다. 앞에서 뒤로 읽어가거나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며 문장을 분석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2020년 발표된 GPT-3은 단방향 분석 방식을 따른다. 자연어 이해도 자체는 버트에 비해 떨어질 수 있지만 차례로 문장을 이어나가는 데는 GPT-3이 앞선다. 챗GPT가 이를 뼈대로 한 GPT-3.5 모델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는 버트는 분석이나 번역용 GPT-3은 문장 생성에 주로 쓰여 용도가 다르다며 버트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인코더만을 GPT-3은 디코더만을 활용한다고 보면 쉽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구글은 람다 기술을 발표했다. 구글의 초거대 언어 생성 AI 모델 바드는 이 람다를 기반으로 한다.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답하는 람다는 1370억 개의 파라미터를 써서 대화를 익혔다. 구글은 GPT-3보다 더 자연어 처리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구글은 또 한 단계 진보한 팜 모델을 발표하며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바로 파라미터다. 사람의 뇌로 치면 사고 과정에 관여하는 시냅스에 해당한다. 통상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AI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반드시 유려한 답변이나 빠른 응답 등 파라미터 수가
AI의 퍼포먼스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경전 교수는 파라미터 수가 꼭 성능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학습을 시켰느냐가 좌우한다며 파라미터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벤치마크를 활용했을 때 각 모델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